선생님, 지금 통화 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아드님 사주 네, 이제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뭐지, 프라이버시한 것 때문에 하고 있는 뭐 종목이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거든요. 다르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이제 한번 복기해보면, 편관하고 상관, 그리고 편인으로 이어지는 이 편 시리즈의 구조가 전 되게 좋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좋게 보셨었나 보다. 네, 네, 예, 왜냐면, 인성이 혼잡돼 있거나, 식상이 혼잡돼 있거나, 물론 저기 자수 같은 경우는 식신하고 상관이 혼잡돼 있기도 하거든요. 저기 자수를 네, 잘 보시면. 네, 근데 천간에 투출한 게 지금 상관이어가지고, 상관의 기운도 강하고, 편관의 기운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연지 술토하고 시지 술토도 둘 다 같은 지 편인인데,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다 편인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단점도 있긴 합니다. 병화가 술토 위에 있으면 좀 힘이 약해지거든요. 네, 예, 그런 건 있긴 한데, 어쨌든 편 시리즈로 이어지는 이 구조상 편관하고 편인도 강하고 상관도 강해요. 그래서 저는 편관이라고 하면 보통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가오, 아니면 이제 지배심, 아니면 명예욕구,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면 후배들한테 멋진 카리스마 있는 선배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못 따라오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후배에 대해서는 칼같이 다 끊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약간 후배들이 어려워한다거나 매정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안 아, 좋게 풀리면 이제 네, 약간 폭력적인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성에 대한 공부가 저는 이제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아,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관, 편관, 편인 이게 잘 쓰이면 네, 저는 운동선수로서 이제 금하고 수가 강해지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힘도 있기 때문에 운동도 너무 좋지만 네. 결국에는 편관, 편인 이렇게 흐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 정점을 찍은 다음에 본인이 지도자로 빠진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수 있는 사주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좀 죄송한 편이기도 한데, 어머님께서 네. 아드님에 대한 약간 잔소리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선생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잔소리가 아, 아주 많죠. 왜냐면 아주 식상이 선생님이 많죠. 좀 강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표현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 선생님 사주에서는 병인이란다. 갑인 연주에서 네, 인목 안에 병화가 어쨌든 천간으로 투철됐다고 하긴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화가 네, 어쨌든 천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시각적인 쪽이나 이런 쪽의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쪽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도 강하고, 근데 이게 네, 가족들한테는 약간 네. 잔소리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드님하고 약간 부딪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드님 네, 같은 경우는 편관이 좀 강하다 보니까 또 네. 자기 영역에 대한 그게 바운더리가 되게 확고해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 비겁이 강하진 않으면서도, 네, 이게 보면은 한번 더 아드님 사주를 보시면, 네, 열어놨어요. 네, 경금이 사화 안에 있는 경금에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술토 위에도, 아예 술토에도 신금이 있는데 네, 여기에도 뿌리 내리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경금이 수로 너무 맑게 씻겨가지고, 네, 이거는 약간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드님은 저기 어머니를 강자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면 금방 피곤해지고 딱 칼같이 딱 끊고, 자기가 한번 마음 정한 게 있으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눈도 되게 높은 친구처럼 보입니다. 엄청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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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보셨어요. 정확하세요. 예. 근데 이제 뭐 말도 너무 잘하고요. 이거는 뭐 네, 맞아요. 말도 너무 따박따박 잘하고. 근데 그 저는 선생님께서도 어렸을 때 약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목도 선생님, 강하고, 선생님도 어디 가실 네, 때마다도 이제 무슨 남 앞에서 이제 약간 골목대장 스타일로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아드님도 저는 그게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너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 이러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둘이. 이제 제가 약간의 경자일주의 단점이, 네, 이 금이 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완고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음, 고집이 세집니다. 알아요. 그거 네, 그런 자기가 것 옳다고 같아요. 생각한 걸 굽히질 않아요.
절대로. 네. 예, 근데 어머니께서 금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드님이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서 어머님이 칭찬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아드님이 때에 따라서는 너무 자기 중심주의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냥 많죠. 차라리 예.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보다 어쨌든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니까 그 네. 정해진 루틴으로 계속 훈련하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어머니께서 아드님의 가오를 좀 살려주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어떤 거냐면, 그 후배들 하고 같이 훈련하면은 이제 한 번씩 돈 쓰시는 거죠. 이제 가서 저기 음, 뭐 아니면 음, 아드님한테 돈을 주는데 후배들하고 저기 뭐 운동 이번에 끝나서 쉬는 뭐 기간이 오면 그 엄마가 돈 줄 테니까 후배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라고. 제일 좋아하죠. 예. 네. 그 제 아드님 이름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아, 네네. 예, 간식 같은 거를 아무튼 자주 이제 아드님 이름으로 이렇게 준다거나 이런 것도 좋고.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참 어려웠던 게 어머님이 사주가 어떤 오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금하고 목이 같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드님하고 상생관계 이런 걸 볼 때 되게 좀 어려웠어요. 네. 원래 월지가 서로 합을 한다거나 월지의 관계를 네. 보면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게 서로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월지가 같거나 그건 아니고 전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받으신 그 대운의 영향하고 네. 아드님이 갖고 있는 이 사주 자체의 성향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거예요. 네. 예, 금수의 그 기운. 그리고 일지 같은 경우는 또 선생님은 이제 계유 일주신데 아드님은 경자 일주고 이게 어떻게 어, 보면 위아래를 뒤집은 거거든요. 음하고 양으로 바꿔가지고. 네.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금 뭐랄까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상관이 강하고 선생님도 너무 상관이 강하시고 선생님도 편인이 일지에 있는데 아드님도 편인데가 편관까지 강하고 그러니까 아드님은 아마 저기 선생님께서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이제 뭘 하라고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나오시고 이제 그 전공을 택하셨잖아요. 네. 아드님도 그런 기운이 되게 강한 분으로 저는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때도 아마 같은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아드님이 진짜 딱 그 후배들한테 좀 떳떳하고 네. 후배들한테서 저게 야 내가 선배니까 이름도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아낌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런 환경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예, 그리고 아드님은 정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네. 그 지도자가 안 맞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는 지도자를 안 하면 힘들다는 거죠. 아니요. 그 지금 가르치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그 아, 선, 지도자랑 안 예, 그 맞으면, 선생님, 그러니까 지도자를, 뭐랄까요? 그 코치라고 해야 되나? 코치님. 아니면 감독이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네네. 그런 분을 아드님도 인정할 수 있는 분이 그런 지도자나 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정확히 예, 맞으셨어요. 근데, 네. 아니,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고, 뭐, 국가대표하고 이걸 떠나서 아드님이, 국가대표 못해도 그러니까 아드님이란다. 그, 감독님이 국가대표가 네, 아니고, 맞아요. 뭐, 그런 건 맞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아드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맞아요. 선생님 그게, 정확하게 그게 보셨어요. 안 되면 아드님이 인정을, 아예 그냥 네. 운동도 하기 싫어할 거고, 네,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편관하고 상관 편이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차라리 나중에 아드님이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했을 때 네. 뭐 국가대표였던 사람한테 비싼 돈 주고 보내는 것보다 네. 그냥 뭐 경력 없고 막 그래도 아드님이 인정하는 그런 감독 밑에서 훈련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게 더 퍼포먼스가 더 커요, 이거는. 그런데 5학년 때부터 이제, 내가 장구율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선생님하고 안 맞았어요. 코치님하고. 5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코치님하고 어, 안 맞으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운동도 재미없어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거기러면서 사춘기가 왔고, 사실 그때, 네, 느낌이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이제 성향이나 성격 같은 걸 비교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원래는 이론적으로 나한테 없는 오행이 상대방에게 많으면, 네. 그러면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또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드님하고 선생님의 어떤 사주를 떠나서, 이건 선생님 어렸을 때 그 성격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드님이. 아, 근데 아, 선생님께서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선생님
이제 어렸을 때 대했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버려 알아서 두실 할, 때. 예,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 인생에 그런 것도 다 정했고 나도 지금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서 힘든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이제 모든 학부모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제 아이를 키우니까요. 네네. 이거는 오히려 더 가만 내버려둬야 되는 구조가 아, 아닌가. 편인 상관 이러면. 네, 정확하게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예, 그리고 또, 왜냐하면 예,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버려 두셔서 네. 왜 나를 더 도와줬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죠. 반대죠. 예, 몰랐죠. 그러니까 왜냐면 예, 제가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 예, 부모님이 더 왜냐면 전 아이였으니까 부모님이 옆에서 더 서포트를 해줬다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한테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잘해요. 혼자 알아서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서포트 해주면 너 더 좋잖아. 음, 했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처럼, 얘랑 나랑 되게 잘 지낼 때는 되게 재밌는데, 비슷해서 되게 재밌는데, 충돌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내 부모님이 저도 이제 와서 이 나이에 그때 내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한 걸 나는 원망했지만 어쩌면 나는 가만히 냅두셔서 내가 더 나았나? 그럼 내가 이 친구를 가만히 냅두는 게 맞나? 하면서 제가 추명님께 이거를 의뢰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서 땡겨 하면서 제가 갔잖아요. 네. 그- 그때 그 이 친구 거를 해석할 때 금이 좀 약해서 엄마의 인성이 좀 있으면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제가 나의 인성을 베풀면 베풀수록 얘랑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아, 그게 어떤 얘기해서. 거냐면 또요. 네, 아드님이 네, 분명히 금이 강해지면 네. 그 식상도 강해져요. 네, 예, 그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화 안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해서 네,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화하고 수가 같이 강하다고 본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구제에서는 수가 적절하게 화를 견제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금이 와도 그렇게 불리하진 않고 저는 그때 토를 아마 습토. 습토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금이 들어오는 얘기하셨어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근데 금은 때에 따라서 그 약간 반항심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어머님이 이제 도와주고 하는데 분명히 네, 아드님에게 좋은 도움이 됐고 이 아드님도 그걸 인정할 수는 있는데 자존심이나 이런 게 상할 수도 있고 뭔가 금이 또 강해지면은 식상도 강해져서 저는 아드님이 약간 어머니하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도움을 받아야지 야 이것도 엄마가 음,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이러면 이거는 엄마 됐어요 하면 그냥 딱 끊으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데처럼 제가 이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제사주 보면 성격이 나오잖아요. 예, 완벽해야 돼. 0부터 10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이랬죠. 근데 그거는 조금 절대 위험한 거죠. 느낌이 제가 있었어요.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거 저희 아버지가 보면은 엄청 뭐라 하실 건데 그 와이프가 공무원이었다가 그만두고 지금 가게를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개인 용달을 제가 밖에서 빌려가지고 뭐 냉장고나 이런 거 다 옮겼습니다. 근데 저희 네,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쪽 일을 하셔가지고 용달을 친구분한테 받아가지고 주신다고 하는데 도움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도움받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대학, 네. 대학교도 그냥 제가 용돈 벌고 등록금도 제가 내고 다니려고 했고 거기에 제가 자부심을 크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웃긴 거죠. 아니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게 싫었어요. 네.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또 용달 제가 얼마 안 하는데 밖에서 구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또 알았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또 전화 주셔가지고 네. 친구한테 이제 용달 이렇게 빌려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끊었거든요, 전화를.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걸 되게 약간 좀 되게 어이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음, 아니, 아빠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알아서 계속 한다고만 하냐. 근데 아드님은 저보다 더 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심해요. 예, 네,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본인이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에 꽂히면, 맞아요, 예, 선생님. 뭐에 꽂히면, 뭐, 저랑 이게 대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 안 집니다. 이 친구도 안 지고, 저도 안 지고. 근데 약간의 단점이 본인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래도 인정을 안 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차라리 어머님께서 아드님이 뭔가를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이제 다독여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자존심, 네,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많이 깨지고 그냥 부딪히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차라리. 이거는 경자일주 특성상 이거는 지금 수가 또 오른쪽에 와가지고 씻어주고 화도 적절히 견제를 해주는데 이 경금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 술토 안에 있는 신금도 내가 지금 쓰고 있고 해서 이게 되게 균형 잡힌 사주거든요. 근데 금이 강해지면 이거는 제가 금을 그때 용신이라고 하긴 했지만서도 오히려 그래서 습도가 더 중요하다겠죠. 근데 금이 네. 너무 금하고 수가 너무 강해지면 이거는 약간 그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 안 하고 외골수로 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럴 때 근데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요. 예, 그때 차라리 어머니께서 그때 아예 그냥 완전히 깨지고 약간 멘탈적으로 힘들어할 때 그래도 그냥 이제 어머니께서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했죠. 예, 그냥 아들 저기 뭐 용돈 필요하면 엄마가 말해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그냥 용돈 아, 주는 게 좋은 엄마지 엄마 말이 맞잖아 이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자존심이 엄청나게 네, 그렇구나. 더 이제 네, 거리를 둘 겁니다. 그럼 이제 네, 어머니한테 말 안 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거리를 둬라. 그리고 네, 가오 상하지 않게끔 네, 예,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로 계속 남을 수 있게끔 용돈 챙겨주시고 한 번씩 네, 뭐 맛있는 거 후배들한테 사주라고 이제 뭐 용돈 더 주시고 네. 멘탈적으로 힘들어할 때도 그냥 봐라 엄마 말이 맞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발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 친구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딱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랑 너무 친하죠. 할아버지 내 편으로 할아버지를 느끼고 엄청 존경하죠. 예. 네. 할아버지밖에 없죠. 이 친구의 마음속에.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알아서 애를. 아주 오래전에 한 4, 5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하면서 어이없는 거에 꽂히니까, 아까 이제 옳은 거에 꽂힐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 꽂히면 저는 이제, 그래,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어이없는 거에 꽂혀버리니까, 운동도 안 되고 어이없는 것도 안 되고 이럴 땐 이제 저랑 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어이없는 거에 또 꽂힐 때가 있어요. 이제 그, 그럴 때는 제가 꺾어버려요. 네, 근데 결국엔. 어머님이 개우 일주지만 시주가 경신이잖아요. 네, 연주 갑인도 있고 네, 이게 정말 세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고 칼 같고 집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 맞아요.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그러니까 아드님은 기억 못 하는데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이제 네, 상처 줄 수 저는, 있다고 맞아, 저는 보거든요, 맞아. 어머님께서. 네, 그거부터 다시 쿨쿨 꺼내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참으시는 게 조금 아, 액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은 고맙습니다. 아드님도 다 알아요, 실은. 예, 네, 다 일반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말 꺼내면 이제 아드님은 또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또 그래서 그냥 차라리 깨지게 맞다. 그냥 냅둬버리는 게 네, 아드님을 더 성장시키는 데 더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예,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저번에 이 친구 사주를 해석하셨을 때보다 지금 제 거를 보시고 이걸 같이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명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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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 제가 궁금했던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지 하고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정말 칼처럼 찝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래서 내가 이래야 되나? 이래서 이래야 되나? 이러면서 약간 중간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했던 부분들
뭐 잔소리라든지 아니면 얘가 지도자로서 그런 존심과 그 자기 가오를 많이 중요시하는데 그럼 이걸 하게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 딱 중간의 과정에 제가 지금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엄마들이 대부분 다 음, 그래서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엄마가 100% 맞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고민을 안 하고 부모의 식대로 하게 되는데 저는 딱, 얘는 이런 거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손바닥 뒤집듯이 이 두 개의 양극단에서 가운데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면서 예,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지? 딱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 친구 사주 먼저 본 거예요. 제 걸 먼저 본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늘 제 걸 보시고 저의 성향과 저의 습성과 저의 단점과 장점을 다 이제 아시고 계신 상황에서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방법적인 부분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느낌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제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가야 될지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아드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식상보다는 네네. 그냥 기도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이 108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네.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네. 어머니가 아들 시험 앞두고 정화수 떠놓고 맨날 새벽같이 기도를 해요.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네. 근데 아들이 그걸 보낸 거죠. 근데 엄마가 자기한테 시험 꼭 합격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정화수 떠서 맨날 기도하는데 네. 아들이 얼마나 부담을 갖겠어요. 더 미안하고 막 더 고맙고. 네. 그러니까 네.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모습. 네. 예,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고 계시죠. 예, 그게 오히려 아드님한테는 더 큰 감동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맞아요. 그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거. 인성이 선생님이 이제 좀 그 잘 쓸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요. 네, 맞아요. 예. 그 예전에 제가 그 신해철 이야기 한 적 있었던가요? 아, 아, 안 했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그 신해철이 네. 어떤 그 청춘들을 위한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째가 네. 변호사인가 봐요. 로스쿨, 대형 네. 로펌 들어가가지고 이제 돈 엄청 많이 버네. 근데 둘째도 자기 형하고 똑같이 변호사 하겠다고 네.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네네. 둘째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자체를. 근데 네네. 만약에 엄마라면,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이제 신해철이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첫째가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소위, 둘째가 안 그래도 고민도 많고 형처럼 이렇게 돼야지 될 텐데 하고 고민도 할 건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부담도 네. 되고. 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였냐면 본인이 엄마면 둘째 불러다가 둘째야 우리 집에 변호사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희 형도 변호사인데 너까지 변호사하면 엄마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음, 야,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변호사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아무튼 음, 그대로 하라고. 대신에 네. 엄마는 합격 못하고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너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그대로만 있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야, 너 시험 잘 봐야 된다.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취직 꼭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 시대에 아들 다 됐고 그냥 엄마는 아들이 건강만 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만 주면 돼.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 지금 사춘기 시기 때는 오히려 반항심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차라리 이제 관인생이 정관 정인 뭐 이렇게 예쁘게 돼 있으면 사춘기도 되게 그렇게 막 유난스럽게 보내지 않아요, 실은. 네. 근데 아드님은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비겁을 더 키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네. 예, 어머님도 금이 발달돼 있으신데, 어머님의 그, 저기 경신, 계유의 특성상, 이제 네. 과거에 이제 잘못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기억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드님은 그냥 차라리 지켜보고 기도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예, 그 믿고 기다려주는 거.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제 딸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예, 저 그때 진짜 제 딸한테 웬만하면 말 안 해요. 그 막 뭐, 당연히 7살밖에 안 돼가지고, 공부해라 이런 소리는 당연히 안 하고, 네. 예,
저도 이제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아드님한테 더 좋은 어머니로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아닐까. 선생님, 예, 이제 제, 제 거를 알고 이 친구를 알았는데, 네. 그동안은 심하게 그래왔어요. 제가. 지금 선생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셨던 부분을 아, 그동안은 제 스타일대로 심하게 그래왔고, 그러다 보니 사춘기 때 정말 너무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근데 이제 너를 알고 나를 알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면 아니고 이렇게 좋겠습니다. 기준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사실 아, 그게 궁금해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린 거고, 네, 이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기도하시는 게 제일 전 좋다고 봅니다. 네. 어,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또 심리치료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아드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제 성향대로 했고, 예, 이 친구 성향대로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아시겠죠? 예, 네, 그것까지 제가 느껴서 도대체 왜 그러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특히 경자일주는 그 모든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힘이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느낌보다 더 크게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느낌이 더 큰가요? 이거는 경자가 칼을 찬 그림이거든요, 일주가. 아, 네. 예, 식신도 있는데 이건 상관이 투출해가지고 상관이 되게 강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음, 이거는 잘 쓰이면 너무너무 빛나고 네, 잘못 쓰이면 이제 자기 합리화로 빠질 수 있는 기운이라고 봐요. 네, 예, 근데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가장 크게. 근데 어머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이거는 좀 삐뚤어질 확률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온 거네요. 네네. 예, 어른으로서 아이가 완벽하게 독립을 한 이후에야 자기 사주적인 성격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네,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도 16살 때 결혼하고 그랬죠. 네,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마 16살 때 네, 결혼했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 그렇죠. 낳았을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춘기를 겪는 시기를 보면 아이가 옛날로 치면 어른으로서 독립해가지고 집을 나갔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자기 그 직업으로서의 주체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거든요, 사춘기 때. 네네, 독립욕구나 이런 것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딪히죠.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엄마들은. 예, 그 느꼈던 것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너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은 이거였구나. 네, 그러면,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존중해주고, 이 부분은 좀 내가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 네, 이거를 너무 명확하게 잡을 것 같아요. 빨리 알았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